네, 괜찮아요. 음, 전종철 원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증상에 따른 원인, 분석 방법이 궁금해요. 원인과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이게 근골격계 문제인지 신경계 문제, 내장계 문제, 순환계 문제, 호르몬의 문제, 유전자 문제, 각 문제별 원인을 찾기에 원리를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질문이 이건 우리가 이제 질문력이라고 하는데 질문이 좀 너무 광범위하게 됐잖아요. 다 하나 찍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제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원인이 이렇게 질문을 이제 제가 줄여볼게요. 근골격계, 근골격계, 근육과 골격계. 두 번째 내장기, 장구의 문제, 근골격계와 장구의 문제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근육과 골격계 문제는 요거를 설명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뼈가 있고, 자,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를 우리가 뼈라고 얘기할게요. 뼈하고 뼈가 연결되면 요건 뭐예요? 요거는 인대죠. 인대 또는 리가멘트라고 합니다. 리가멘트.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예요. 근데 뼈가 있고 옆에 이제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근육. 요 근육하고 뼈하고 연결되는 요거는 우리가 건이라고 불러요. 건은 의학용어로 텐던 또는 힘줄이라고 해요. 힘줄. 이게 왜 힘줄이라고 표현되냐면요. 힘을 쓰는 포인트야. 사실은. 다시 얘기하면 이 근육하고 연결되는 요 건이 힘을 쓰는 포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 간입니다. 간경. 특히 간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근골격계라고 얘기하는 포인트 통증은요. 근육 자체의 통증보다 뼈하고 연결되는 근육하고 연결되는 포인트에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을 통해서 치료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은 우리가 해부생리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경락적인 요소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기적으로 얘기할 때는 간은 근육과 통증과 혈액을 주관하죠. 그럼 얘의 배수열이 어디예요? 흉추 9번이죠. 얘가 모열이 어디입니까? 기문입니다. 기문. 그죠? 간이. 그러면 간의 포인트에서 치료하는 포인트는 태돈과 태축. 하나 더 가면은 여구란 자리가 있어요. 여구. 요 자리가 치료적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고객이 왔어. 자, 선생님 원장님 샵에 두 자매가 하는 샵에 고객이 왔어. 제가요 이렇게 하다가 이럴 때도 있었는데요. 요럴 때 아프죠. 이게 내가 이렇게 다 되는데요. 요 동작이 아파요. 요 얘기는 건이야. 건. 이거는 그 건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제가 부산으로 강의를 갔는데 미국에서 2달간 물리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은 분이 찾아왔어요. 부산 강의장에. 이분이 뭐라 하냐면 등치는 터미네이터 같아요. 골격이 되게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통증이 온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당신은 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수분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육의 부피가 만약에 이렇게 부피가 있다고 하면 이 근육의 80%가 수분입니다. 이게 근육이면 80%가 수분이야. 나머지 20%가 단백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단백질. 그런데 얘가 수분을 꽉 잡고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GAG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얘가 작동을 하면 수분을 꽉 잡아줘. 근데 나이가 들어서 따님 몸이 아파서 이 근육이 굳어서 안 올라가면서 근육이 약해진 거는 GA 단백질이 멍청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물러서 GA 단백질을 자꾸 자극을 주면 얘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물을 땡겨.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살아나고
도와줘요. 근데 이분의 케이스는 그게 아니라 근육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왜?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이 근육에서 수분이 날아간 거예요. 수분이 80%에서 약 60% 정도의 수분이 떨어진 거야. 수분이 떨어지니까 그 수분이 떨어져 있는 근육 조직하고 또 그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내려오죠. 신경 빨간색을 한번 볼까요? 신경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근육이 수분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동작에 문제가 오니까 간경에서 일단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수분의 문제니까 이건 어디예요? 위경에서 문제가 왔는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요건 뭐냐면 우리의 신경이 요 신경 자체의 그 수분하고 우리 세포 조직의 수분하고 틀려요. 신경 자체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수분은 뇌촉색에서 쫙 나오는 거야. 마치 옛날에 그 불 필 때 림프를 이렇게 림프를 키면 이렇게 심지를 놓으면 여기서 석유가 싹 타고 올라오면서 불이 붙잖아요. 그것처럼 신경관에 흐르는 쫙 이런 액체가 내려오는 것은 뇌촉색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자, 그러면 신경이 지배력이 떨어졌냐? 아니야. 신경은 지배력이 안 떨어졌더라고. 왜? 동작이 되니까. 근데 어떤 동작에서 걸려. 그러면 이분을 내가 체격을 봤을 때는 수분력이 떨어졌네. 두 번째, 어떤 동작에서 약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건의 문제겠다. 그래서 제가 간경을 딱 하고 거기 제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나옵니다. 보면데 제가 5초만 낫게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바깥에서 씩 웃어. 아니 내가 미국에서 2달간 물리치료를 받아서도 안 났는데 신원범 당신이 얼마나 잘할지 모르지만 5초 만에 낫게 한다는 게 웃긴 거지. 근데 제가 간격을 딱 5초 태도를 했더니 이게 나와버렸어요. 통증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2달을 물리치료실에서 안 난 게 어떻게 발가락에 태돈 자리에 한번 5초를 눌렀더니 이 증상이 왜 없어졌냐라고 방문에 제가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해줬어요. 간격락은 근육과 통증과 혈액을 주관하는데 당신이 특정한 동작에서 걸리는 것은 힘줄에 걸린 거다. 이거는 간경을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근육을 만들려고 그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또 하나 보태려고 위경락을 자극을 주겠습니다라고 위경락을 자극을 주게 해요. 그랬더니 위경에서도 자극을 주고 간경에서 했더니 통증이 너무 좋아진 거죠. 자, 대부분의 근육과 골격계, 근골격계라고 얘기합니다. 뼈를 골격이라고 얘기하죠. 뼈가 몇 개입니다. 우리 인체 206개예요. 그죠? 근육은 몇 개입니까? 650개야. 우리 몸의 혈자리는 몇 개야? 361개예요. 머리 두개골 뼈는 몇 개야? 설국까지 23개야. 하나하나 뼈의 숫자를 보고 뼈에서 통증이 오느냐, 뼈 자체에서 오는 통증이 있느냐, 아니면 근육의 통증이냐라고 얘기하지만 근육에서 오는 통증은 우리가 좌상, 스트레인 개념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거나 직접적인 손상을 받거나 축구할 때 발로 걷어쳐서 허벅지나 햄스트링 같은 데가 걷어맞아서 아픈 거, 손상받는 거 말고 일상적인 삶과 동작에서 오는 것은 대부분 건의 문제예요. 그래서 근골격계 문제는 간경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맞아. 저분이 어깨가 되든 허리가 되든 어떤 다리가 되든 그 증상적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어. 일상적으로 늘 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 팔꿈치 움직이지, 손가락 움직이지, 어깨 움직이죠, 목 움직이죠, 허리 움직이죠, 화장실에 앉을 때는 무릎 쓰죠, 발가락 움직이죠. 이거 전부 다 몸 안쪽 앞쪽에 있으면서 근육과 건이 움직이는 포인트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이 들어가. 다시 얘기하면 예산을 써도 우리가 돈을 써도 늘 많이 쓰는 거 있죠. 우리가 그래서 주식비, 반찬 사고 먹어야 되는 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의료비, 그래서 의류, 옷은 별로 돈을 들 써도 돼. 근데 당장 안 쓰면 안 되는 게 먹는 거죠.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비용을 먼저 빼놓고, 야 옷은 그냥 하나 더 입으면 되고, 그냥 빨아 입으면 돼. 뭐 이렇게 하죠. 우리 몸에서 그렇게 주식비처럼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쓰는 것이 관절이야. 목, 어깨, 팔꿈치, 무릎, 허리 이런 데는 수분의 에너지가 더 많이 빠져나가. 다시 얘기하면 건에다가 텐더 힘줄에다가 계속 물을 뿌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건은 잡아주되 위경을 반드시 같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몸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네가 잘 만져서 낫게 해줬어. 이 얘기랑 내가 좋아지려고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 얘기랑 내가 무릎이 좋아지려면 글루코사민을 먹으라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음식을 좀 줄이고 수분량을 늘리면서 자기가 이제 이랬어. 나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분이 음식을 먹지 않고 이런 다이어트를 합니다. 어떤 다이어트를 하냐면은 물 다이어트. 3일 동안 물에다 조금만 소금만 넣어가지고 3일 동안 물을 먹었어. 72시간만 이렇게. 그래서 72시간 다이어트를 하고 났더니 살이 빠진 것도 있지만 오씨 이거 몸이 안 아파졌어. 그냥 뭐라 그래? 내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몸이 안 아프다? 숨어있는 답을 모르는 거죠. 이분에게 운동성도 줄여주고 음식이 들어와서 에너지 쓰면 되지만 그 며칠 동안 수분을 과하게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관절 부분에 채워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과 골격계로 오는 증상은 간경과 위경을 좀 유별나게 봐줘야 되는데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스폰지가 적정량의 물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스폰지가 물을 막 부으면 일정하게 물을 먹고 나보니만 질질 흘러. 그죠? 얘가 물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흡수력을 넘어가는 거는 바깥에 흘러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체가 수분이 많아. 그래서 내 세포가 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넘어지게 되면 바깥으로 그 물기를 보여줘. 그걸 뭐라 그래? 부종. 이데마. 이데마라는 단어와 스웰링이라는 단어 두 개를 부종이라고 씁니다. 세포가 커졌냐 몸에 물기가 있느냐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물기를 좀 짜줘야지. 그래서 이 경락은 비경이야. 이런 경우에는 부종이 겉으로 만지면 피부에 쑥쑥쑥 자국이 나. 요거는 부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종 때문에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경우는 드물어. 제가 얘기하는 부종은 마른 부종을 얘기합니다. 마른 부종. 자, 이 마른 부종의 개념은 뭐냐면 세포 안에는 물기가 없어. 근데 이 피부하고 그 사이에 진피층이나 요런 사이에는 물기가 겉으로 차고 속에는 수분이 말라. 자,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옛날에 할머니 방이나 할아버지 방이나 노할머니 노할아버지라 그래서 시골에 가거나 어르신들 집에 가면 그 어르신이 담배를 피지 않는데도 할머니 방에 가면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그게 왜냐면 그 어르신들 자고 난 이불은 또 기름이 껴가지고 맨들맨들해. 몸에서 기름이 나와. 이게 진이라요. 진해. 사람 몸에 옛날에 독일 막 이런 유대인들은 사람 몸에서 막 기름 짜고 막 이랬던 실험도 했잖아요. 사람 몸에서 얼마나 기름이 있느냐 따지는데 나이가 들면 몸에서 진액이 빠져. 자, 대표적인 진액이 뭐예요? 침, 눈물, 뭐 남자들의 정액, 또 여자들의 양수, 이게 전부 다 진액이야. 근데 나이가 들면 뭐라 그래? 진 빠져. 그래서 진이 빠진다는 것은 몸 안에서 수분력과 더불어 뭔가 이렇게 쫀득이는 에너지. 자, 물이 있고 참기름이 있다 쳐봐. 그러면 우리가 맛있게 양념해가지고 거기다 먹을 때는 참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고소하게 먹죠. 물 뿌려 먹지 않죠. 그 참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진이란 말이야. 근데 몸에서 그 진이 달라붙게 해줘. 여자들 가슴도 달라붙게 하고 내장도 쫙 올려주게 하고 엉덩이도 쫙 달라붙게 하고 위 쫙 달라붙게 해서 뭔가 딱 있으면 멋있고 이뻐. 근데 얘가 나중에 진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늘어지지. 이렇게 얘도 늘어지고 배도 늘어지고 늘어짐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몸이 어때요? 늘어진다는 것은 관절이 타이트하지가 않죠. 자, 다시 얘기하면 연세가 드신 분이 왔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 와가지고 나 이런 데서 움직일 때마다 뚜둑 소리가 나. 그러면 이거는 진이 빠져가지고 늘어진 거야. 느슨하게 떠그덕. 나사가 풀리면 떠그덕 거리죠. 우리가 옛날에 장난감 같은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나사를 조여줘야지. 그럴 때는 어디 경락을 건드려야 돼요? 비경락을 건드려서 진을 쫙 당겨줘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마른 부종. 자, 제가 3음결을 눌렀더니 쑥 들어가. 기력이 떨어져. 에너지. 자, 내가 못 해주는 부분 있죠. 이거는 음식을 드셔서 에너지를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경락적 요소는 비경을 딱 자극을 줘서 몸 안에 겉에 있던 그 진액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안에서 있는 저쪽에 지금 잉여 한쪽에 놀고 있는 에너지를 돌려서 이쪽으로 당겨서 그걸 딱 당겨서 그랬더니 그분이 어래요. 오씨 무릎에서 소리가 난 게 교수님 안 나요. 요것도 제 영상에 있어요. 그것도 지방 강의에서 나온 것 같아요. 뚝뚝 소리가 나는데 제가 비경을 딱 해준 순간 다리에서 소리가 안 나요. 왜? 쫙 당겨주니까. 근골격의 증상은요. 우리가 몸에 206개의 뼈가 내 몸에 부착되어 있죠. 그리고 근육과 건과 근막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의도대로 움직일 때 얘가 가죠. 이게 수의근이죠. 수의근의 동작은 대부분 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의근의 문제는 간경락. 그리고 계속 쓰는 이런 조직적 관절들은 위경락. 그 다음에 늘어지거나 이렇게 뭔가 빠지거나 삐끄덕거리는 것은 비경락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근골격에 대한 얘기야. 자, 두 번째 장부 얘기합니다. 오늘 너무 엑기스가 나는 것 같은데? 그죠?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지금 딱 라이브를 했다가 딱 지워버리면 되는 건가요? 라이브를 했다가 지워주는 거야?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줘야죠. 설날 선물 교수님 선물이니까 몇 명이나 들어요 지금? 19명. 11명만 개탔네? 11명 본 사람들은 나한테 지포라도 사갖고 오라 그래. 나는 오징어보다 지포가 나아. 자, 그럼 이제 장부의 문제를 한번 설명해요. 장부의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내장 세상 반응. 제가 어저께도 영상을 찍다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왼쪽 어깨는 위장의 문제로 올 때 아프고 오른쪽은 간의 문제가 되고 전격은 소흉근, 링형근 이쪽에 온 통장들은 대부분 심장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내장 채성 반응을 봅니다. 근데 내장 채성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이미 몸에서 뭔가 균형적인 요소가 깨지거나 장부들의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중풍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중풍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명중할 중자예요. 명중이라고 할 때 명중하는데 어떻게 봐라. 그래서 우리가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뇌졸중을 대표적으로 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졸중은 두 가지죠. 뇌경색과 뇌출혈. 뇌경색과 뇌출혈을 뇌졸중이라 얘기하고 얘는 중풍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그러면 그 사람 푹 맞았대 라고 얘기해요. 바람 맞았냐? 푹 맞았대 바람 맞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숨어있는 얘기가 뭐냐면 일정한 공간 안에 여기 간, 위, 비장, 소장, 췌장, 대장 이렇게 장기들이 쫙 있으면서 이 안에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장기가 이따시 커 있고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균형이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균형이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이렇게 조절되고 있는 데서 얘네가 서로 밸런스가 깨진 거야. 그래서 얘가 커져버려. 얘가 이렇게. 얘가 커져버리면 얘네들의 균형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으니까 어때요? 여기서 커진 애가 흔들거리겠죠. 이 흔들림이 장부들 건드려서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게 중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압력에 문제가 생기고 원활하던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빨을 교정하지 않는 이유. 이빨이 튀어나왔는데 젊을 때는 내가 어릴 때는 교정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치아 교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누군가 얘기하죠. 불편할까봐 뭐가 낄까봐가 아니라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50대 중반 이후까지 살아가는 이 나이까지 저는 이 이빨의 구조에 맞게끔 살았어요. 이하에 맞게끔 음식을 씹었고 잠이 들면 아래턱이 빠져요. 모든 사람은 잠들면 아래턱이 밑으로 이렇게 빠져요. 코를 골죠? 코를 골아요. 왜? 저는 상대적으로 아래턱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잠들면 더 들어가. 그래서 저는 이 목의 기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좁아져요. 잠들면. 그래서 저는 코를 심하게 옮겼지. 그래서
이 치아 구조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치아에 맞게끔 음식을 씹고 음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악관절의 움직임대로 이 미세한 혈관과 이 모든 근막 조직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살았다는 거지.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 나이에 치아를 교정한다고 묶어놓고 이빨의 구조를 바꿔서 씹으면 내가 움직이던 근육의 방향대로 흘렀던 그 미세한 혈액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게 작은 방향성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흔들림은 전체 방향성을 바꿔놓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없던 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장기의 현상이 벌써 겉으로 나 오른쪽 어깨가 근데 승모근도 아니고 근데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같이 아프네? 이거는 간에서 경락적 요소의 에너지의 흐름이 경락선의 흐름을 타고 현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객이 아프다고 하는 그 자리를 먼저 눈여겨볼 겁니다. 왜? 그 자리는 아시열이니까. 아시열을 보고 그리고 그 자리가 이 자리는 이제 공부하면 알죠. 간경락에 모혈이 있는 기본 포인트네? 그러면 수기요법을 하면서 그 자리를 풀어주다가도 흉추 9번으로 가고 발의 태동도 자극을 주겠죠. 근데 이 사람을 치료하다 보니까 갑자기 왼쪽 어깨가 너무 많이 아프다 그러고 요즘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 그래. 두통이 많이 온다 그래. 이거는 왼쪽 어깨도 관리를 해주겠지만 저는 이 사람의 위경락, 흉추 12번을 자극을 주겠죠. 위경에 뿌리니까 중안을 자극을 주겠죠. 여태, 한곡, 족삼리를 자극 주겠죠. 그리고 배 위로 올라오면 불용과 승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두유자들도 만들어주겠고 등 쪽에 대내장 신경줄기, 흉추 5번부터 9번도 자극을 주겠죠. 자, 잘 생각하십시오. 근데 또 하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갱년기가 지나가고 나서부터 펑션이 떨어져. 위장의 기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고 또 하나는 위에 나오는 액이 있어요. 우리가 위액이 있고 위산이 있죠. 위액은 위 자체를 보호하는 액이고 위산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완전히 멸균수로 하고 암중을 만들어주는 건데 위액이 양이 줄어들었어. 그때 어때? 위산이 내 위를 공격해. 속이 쓰려. 그래서 결포스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조절해줘야 돼. 왜? 음식이 들어오니까 너무 위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 음식을 조금 적게 먹고 조절해줘야 돼. 근데 위산의 문제나 위액의 문제나 위의 기능이 원래 움직이는 게 떨어지니까 얘가 기능성이 문제가 또 어깨에 통증을 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고객이 얘기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요 왼쪽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근데 이분이 나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위에 봤더니 저는요 헬리코박터도 없대요. 저는 위장이 건강하대요. 근데 저 이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뭐지? 이거를요 수치만 보지 말란 말이죠. 위장을 검사했다 어떤 그 양의학적으로 검사한 거 말고 이 사람은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지. 자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저 고등학교 때 100m를 12초에 뛰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나이 든 상관없이 다 똑같이 선상에다 집어넣고 12초에 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강호동이라는 그 개그맨 그 양반은 돼지갈비를 6인분을 먹고 비냉면을 6개 먹는데요. 한 번에 먹는 양이. 근데 애기는 우유 한 통밖에 못 먹으면 그 위장을 얘 위가 더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 기능이 틀린 거잖아요. 펑션. 그러니까 이분이 왔을 때 제가 왼쪽 어깨가 아파요 라고 했을 때 문제는 위에 펑션적 기능적 요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노화도 왔을 수도 있고 위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내장기는 간이거든요. 간경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럼 또 이 사람 얘기했죠. 저 GOT, GPT 검사 아무래도 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거지.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기능이 떨어지니까 위경과 주변에도 같이 떨어진 거지.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몸에서 이길 수 있는 한계치를 보고 가동성을 보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장체성 반응은 일단은 그 포인트를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양쪽에 견정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 견정은 피가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폐가 이렇게 올라오는 폐첨하고도 연관돼요. 폐하고도 연관되죠.
또 이 사람이 호흡을 봤더니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아. 이 사람은 흉식호흡만 하고 호흡도 짧아. 그 호흡이 짧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등 쪽에 있는 고황을 눌러봤고 등 쪽에 통증도 볼 땐 이 사람은 그 포인트는 물론 심장의 병이야. 고황의 문제는. 왜? 고황의 병은 깊고도 깊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심장의 기능적 요소가 겉으로 발현되는 장소지만 사실은 호흡량이 떨어지면 심장 옆에 있는 폐에 이 온도 조절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심장은 뜨겁죠. 폐는 차갑죠. 그러면 횡격막이 열심히 움직여서 뜨겁고 차가운 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얘가 안 움직이면 뜨거운 기운에 폐력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또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경험한 것만큼 느낌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요. 지진이 해일, 우리가 얘기한 쓰나미가 미국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쓰나미를 연구를 해요. 쓰나미를 연구하고 막 기계를 설치하고 바닷가에다가 막 이상한 거 박아가지고 바다의 움직임을 측정하는데 중국의 어느 마을은 쓰나미가 오기 전에 벌써 3일 전에 알아서 사람들이 다 대피한대. 그 발전되지 않는 나라. 그래서 미국에서 몇몇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지 그 나라를 찾아간 거야. 거기 지역을. 우리는 이 수십억을 들여서 기계를 가지고 이거를 측정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3일 전에 아냐고 물었더니 동네 할아버지가 그래. 개구리가 산에서 내려와요? 물고기가 큰 놈들이 바다 위로 올라와요? 뭔가를 징후를 보는 거지. 근데 우리는 데이터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 이게 이제 물리치료실에 근무한 사람들이나 현상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 다쳤나요? 부딪혔어요? 자꾸 묻죠. 어깨의 문제가 현상으로 드러났을 뿐인 거지 어깨가 문제가 아닌데 자꾸 어깨의 문제라 얹어. 다쳤어요? 부딪혔어요? 어디 했어요? 아니? 어깨의 문제는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몸의 에너지가 폐경이 돼서 전체를 관여하는 여기저기 주는 생명의 에너지가 조금 축소하다 보니까 자궁의 에너지랑 이 호르몬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서 거기에 연결되는 천골에 영향을 주고 천골에 붙어 있는 광배근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광배근의 수축과 이완전이 떨어져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요. 이거 가지고 어깨 부딪혔네요. 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장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호르몬의 밸런스도 생각해야 되고 노화 현상도 생각해야 되고 현재 그 사람의 직업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 문진을 잘하셔야 돼.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고 당신이 평소에 이 증상으로 인해서 어떤 약을 복용하셨는지 또 이렇게 아프셨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등등의 그 모든 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객이 몸이 아프다고 오는 현상 중에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디스크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막과 섬유륜이 약해지고 주변의 조직이 약해져가지고 디스크가 쓱 빠져나오는 현상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빵 박아가지고 그 충격에 의해서 디스크가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거는 완전 예후가 치료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늙어서 나가서 얘가 빠져나온 거랑 갑자기 충격에 의해서 빠져나온 거는 둘 다 병명은 디스크야. 그죠? 근데 이거는 예후가 틀리고 치료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장 채성 반응도 얘가 갑자기 어떤 장구의 균형이 깨져서 온 건지 늙어서 왔는지 아니면 내장 채성 반응이 아닌 거꾸로 채성 내장 반응을 만들 수도 있죠. 뭐냐면 내가 갑자기 복근 운동을 막 해. 나는 초콜릿 복근에다가 터미네이터 배를 만들겠다고 막 배 운동을 해가지고 배 안에 근육이 두꺼워졌어. 이 근육이 오히려 내장기를 압박해서 통증이 와. 이거는 채성 내장 반응.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고객을 접근하면 돼요. 근골격계 증상 이렇게 봅니다. 자, 또 신경계 문제 한번 봅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움직일 때 아파요. 근육의 문제.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신경의 문제. 그럼 신경은 어떻게 얘기를 할 거야? 신경의 지배력을 앞으로 또 가야 되겠지. 원장님 나 있잖아. 가만히 있어도 아파. 아니 움직일 때만 아프더라. 그 여러분이래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나는 눈 감고 있어. 지가 더 아프다 얘기해.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호소할 때는 고객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죠. 근데 신경이 아파요. 자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자 요거 얘기해야 돼. 신경계 문제.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우리 머리에는 몸에는 통제의 뇌가 있죠. 뇌. 그 다음에 척수가 있죠. 이거 전달의 뇌. 그 다음에 치유의 뇌가 있죠. 이거 장. 어? 치유의 뇌죠. 근데 뇌에는 뇌 주변에 이렇게 뇌촉색이 얘 무게의 10분의 1을 느끼는 부력에 의해서 뇌촉색이 하루에 500ml가 생기면서 얘를 쫙 잡아주고 있고 얘가 뇌촉색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콩나물처럼 뿌리처럼 쫙쫙쫙쫙 신경을 주기마다 촉촉하게 이렇게 쫙 적셔줍니다. 뇌촉색 양이 부족하거나 이 신경계의 흐름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갑자기 통증의 근육이 굳어가지고 신경이 못 가서 전달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뇌촉색 흐름이 양이 적어도 신경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변 조직이 신경을 가서 눌러버려. 눌러버리면 그 밑으로 전달이 안 돼서 그 밑에 있는 근육들이 차곡차곡 기능이 떨어지거나 신경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 안에 있는 혈관에 그 이완력이 떨어지고 수축과 이완이 안 되니까 수분력이 안 되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고 위축되고 그 다음에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계 문제는 어디부터 풀어야 돼? 일단 뿌리부터 가자. 상경추부터. 그 다음에 척추 라인부터 쫙 풀고 극돌기 행돌기부터 쫙 풀어주고 거기부터 다시 봐야 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수분력을 채워서 뇌촉색과 CST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 있어요. 나 다리 저려. 다리 저리라고 이거. 여기 4번하고 5번 디스크래. 그래서 다리가 저려.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약해. 이건 디스크죠. 이거는 철저하게 알았어. 여기서 눌려 있어.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눌려 있는 거를 스스로 풀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역할을 줘야 돼. 신경이 문제가 생겼어요. 너브가. 그래서 어떻게 머슬이 약해졌으니까 블러드 피가 안 돌아. 그래서 나는 거꾸로 갈 거야. 그래서 피가 갈 수 있도록 거기를 주물러주고 그 다음에 근육을 건드렸더니 블러드가 머슬을 자극하고 오히려 신경을 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할 얘기 되게 많은데 환자 케이스를 놓고 한번 얘기하면 요 얘기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크 환자는 내가 계속 3주는 열어주는 단계, 3주는 치료해주는 단계, 3주는 덮어주는 단계. 그래서 9주를 치료해요. 일주일에 3번씩. 그 정도 치료의 효과가 나. 10번, 일주일에 3번. 시 10번이면 3주야. 그리고 총 30번은 9주야. 9주는 2달 반 정도 되겠나? 그죠? 2달 정도 넘어가죠? 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30번을 치료하라고 할 때 첫 번째 10번은 열어주고 두 번째는 10번은 치료하고 나머지 10번은 덮어주는 단계가 이루어져야지 몸의 회복이 돼요. 그래서 디스크라는 질환은 내가 9주 동안 이 사람한테 뭐라고 치료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이 사람이 수분이 완전하게 돌게끔 하고 말초를 자극 줘서 혈액이 돌 수 있도록 자극을 주면 피가 돌고 이 피가 근육에 자극을 주고 그것도 신경에 자극을 주고 또 체형을 잡아주면 우리 몸은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하는데 attitude 자세가 모든 것이다. 중력선의 몸을 잡아주면 몸은 치유의 에너지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영상 잠깐 몇 명이 잡았는데 보고 끊어. 30여. 이 사람들 오늘 계속 전부 다 보고 지포 사오라 그래. 그냥 뭐라 그래? 뭐라고 말들만 했었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래요. 새해 복을 안 받아. 지포로 지포가 받겠대요.